오늘은 여러분들 좀 날이 더워지고 휴가 기간에 들어가면서 상품들이 아니면 매출이 지금 많이 하락하는 구간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비수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런 것들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서 여기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미카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업로드 안 한 지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 지금 여름이 오면서 지금 너무 좀 바빠졌고, 그동안 일본도 지금 2번 갔다가 왔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조금 일이 너무 많이 바빠져갖고 제가 좀 업로드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핑계고요. 그동안 너무 게을러갖고 업로드를 못했네요. 제가 매 목표가 일주일에 한 개씩 업로드 하는 거였는데, 다음부터는 꼭 일주일에 한 개씩은 무조건 업로드 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왜 영상이 안 올라오냐 이런 얘기들 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좀 날이 더워지고 휴가 기간에 들어가면서 상품들이 아니면 매출이 지금 많이 하락하는 구간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비수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런 것들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서 여기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제 수강생분들이 지금 고민 상담을 많이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이 되니까 매출이 떨어졌어요. 이거 원래 이런 거냐? 거의 다 이런 고민이시죠? 더워지니까 매출이 빠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상담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운동화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즌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 같아도 요즘에는 거의 운동화를 안 신는 것 같아요. 슬리퍼나 이런 걸 많이 신고 다니지, 어디 외출을 하거나 좀 멀리 갈 때 그때는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사무실 출근하거나 그럴 때는 가벼운 샌들이나 슬리퍼 이런 거를 많이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여름 상품을 잘 준비를 못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즌이 되게 힘든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매출이 겨울이랑 여름이 가장 좋은 시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핫썸머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트래픽이 엄청나기 때문에 준비만 잘 해놓으면은 브랜드 셀링에서 제가 가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비수기는 없다입니다. 왜 비수기가 없냐면 이게 브랜드 셀링이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2, 3개월 전에 준비만 잘 해놓으면 이 여름 시즌은 굳건히 매출을 잘 버티면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브랜드 셀링이 아니고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 3개월, 3, 4개월 전에 준비를 해갖고 핫시즌 상품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 셀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품도 아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소싱을 해갖고 상품 등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만 좀 해놓으시면 슬기롭게 이 여름을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휴가 기간에 가면은 정말 초핫썸머 상품들, 래시가드나 수영복, 아동 래시가드, 그다음에 워터슈즈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나가는데, 저는 이런 상품들은 그로스로는 넣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윙으로만 판매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판매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거를 자칫 사입을 했다가 재고가 남으면은 또 1년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극성수기 상품들은 사입은 최대한 안 하고 있습니다. 래시가드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종종 나가긴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방학 때 동남아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종종 구매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빈도수가 현저히 줄다 보니까 이런 극성수기 여름 상품은 사입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입을 안 하는 상품은 장마류는 사입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도 장마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기간이 짧은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가감히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말고도 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판매 기간이 짧은 아이들, 그런 상품들을 사입을 했다가 전전긍긍 하기 싫기 때문에 판매 기간이 짧은 상품들은 사입은 웬만하면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아동 장화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장마철뿐만 아니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비 오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장화를 많이 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즈 장화는 괜찮은데 성인 장화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미카엘님은 어떻게 시즌 준비를 하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즌 준비를 하는지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시즌 상품을 하나를 판매를 하냐, 하나도 판매 안 하고 그 시즌을 넘어가냐, 이 차이는 엄청 큰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산이나 양산을 여름에 잘 팔릴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해서 팔아봤어요. 그래서 판매 경험이 있으면 내년 여름도 그렇게 두렵진 않으실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시즌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흘러 지나가면은 내년 여름이 오더라도 조금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품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시즌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국내 것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사입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을 계속 가는 것도 양산 때문에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양산이 경북이나 경남에서는 권장사항으로까지 나왔고, 그리고 아이들 등하교 시에 양산을 씌워라, 이렇게 공문까지도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후가. 그리고 햇빛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의 수요가 한 4월 정도부터 9월까지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4월, 3월부터 준비를 해서 성수기를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소싱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거래처를 한번 뚫어보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고, 잘 팔리는 것들은 과감하게 사입을 많이 합니다. 사입을 해서, 그리고 순위 상위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극시즌, 피크 시즌이 왔을 때 제게 1페이지 상단에 최대한 많이 노출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산 키워드가 굉장히 좋은데 경쟁자들은 아마 거의 없었어요. 거의 키워드 경쟁도가 아마 0.5대 1?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올해 많은 셀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또 양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들 아마 또 상품 업로드를 하시면서 판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여름 상품을 또 개발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매해 시즌 상품에 대한 신상품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름에 판매되는 상품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반팔티라든지 모자, 쉴드캡, 크록스, 슬리퍼, 이런 류가 많이 나가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잘 나가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양산이라도 잘 팔리는 양산이 있고 잘 안 팔리는 양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캐치를 하시고 트렌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날이 엄청 더운데 여름 거를 아직도 반팔티를 소싱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여름 거는 소싱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가을 준비를 할 시기죠. 그러면 가을에는 여러분들 뭐가 잘 나갈까요? 가을에는 뭐 등산, 아무래도 날씨가 좋고 하니까 야외 활동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아웃도어 쪽, 바람막이,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운동화, 러닝화, 그 다음에 뭐 골프화, 이런 것들이 잘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있는지, 내가 바람막이를 잘 나가는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나이키 바람막이가 잘 나가는 건지, 아디다스 바람막이가 잘 나가는 건지, 그 트렌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즌 한 2달 전부터 준비를 하셔갖고 저는 1달 반 전에 그것을 입고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나 아니면 몸에 내재화가 돼 있어갖고 어느 시즌에는 어떤 아이템을 소싱을 하고 어느 시즌에는 또 어떤 아이템을 소싱을 하고, 그런데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갈까, 이런 공부만 조금만 하시다 보면은 판매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즌 상품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면 트래픽이 굉장히 높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트래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품을 올리면 내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제 상품도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즌 상품도 중요하지만 연중 상품을 여러분들 스토어에 세팅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팔 수 있는 상품들을 일단은 준비를 해 놓고 그 위에 시즌 상품을 얹히면 그때 매출이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시즌 상품만 한다고 해서 매출이 갑자기 확 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1년 12달 365일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몇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즌을 안 타는 아이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즌 상품을 준비를 하시면 매출이 자연스럽게 우상향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싱을 여러분들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소싱도 꼭 온라인 소싱뿐만 아니고 오프라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양한 방법의 소싱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병행 수입도 한번 해보시고 오프라인도 한번 해보시고 온라인 소싱도 한번 해보시고 도매체에서 물건도 한번 사보시면서 내가 소싱이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찾아 나가셔야 돼요. 저도 뭐 온라인 소싱, 오프라인 다 하지만 저는 오프라인 소싱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가격도 상당을 하면은 조금 내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소싱 같은 경우에는 다 팔 수 있는 아이템들이잖아요. 저는 최대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프라인 소싱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소싱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소싱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브랜드 셀링 셀러들이 비수기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봤고요. 제가 잘 이렇게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개씩은 최소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이었습니다.